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특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과 현재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에 갑작스럽게 밤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가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담화와 두 번째 담화를 쭉 들어보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종북 주사파와 척결이 이제 목적이 됐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고요. 대통령으로서의 거대 야당을 상대로 탄핵을 2년 동안에 22번이나 그 거대 야당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마비 상태가 왔다. 국정 혼란으로 입법 독주, 입법 폭주로 인해서 국정에 대혼란이 왔어.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이 비상계엄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노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비상계엄도 철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느슨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가 결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 6시간 후에 정식적으로 해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고유 통치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해제 결의를 했고, 대통령은 해제 결의를 받아들여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절차를 다 지켰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크게 아마 다투기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있죠. 국민들이 지금 현재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광화문에 토요일에 가보면은 광화문의 이 동아면세점 지점 근처에서부터 이 광화문 일대가 대환장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토요일마다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대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집회 촛불 시위죠. 또 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재판소 주인이랑 또는 지난번에 탄핵할 때 국회랑 모여들어서 탄핵을 빨리 시켜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참 이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국론이 거의 반으로 나눠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 집회에 가봅니다. 보니까 실제로 숫자적으로 치면은 지금은 광화문 집회,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그 광화문 집회가 숫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아마 보수층들이 전국에서 토요일마다 모여들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언론에서 광화문 집회를 비춰주지도 않다가 이제는 광화문 집회도 어느 정도 이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인 국힘과 거대 야당 민주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당은 사실은 아마 좀 제대로 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합지졸이다, 좌충우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기에 여당의 제일 그래도 당원의 1호가 이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현재 지금
이를 직무정지상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이 대표가 얼마 전에 이 최고위원들이 다 사임하는 나불에 대표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원내 총무인 건대행이 지금 현재 대표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성동 대표죠. 대표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아직도 구심점이 약해가지고 하나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108명 중에 지난번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아마 한 10명인가 12명이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 대다수는 탄핵을 반대했는데 그게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이러니까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사실은. 비대위원장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해야 된다.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해야 된다. 하고 지금 현재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지금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의힘이 상당히 아주 좀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데 보수층도 상당히 지금 아주 국민의힘이 하는 태도를 보고 상당히 아주 힘을 잃어버리고 또 이 보수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 정당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단점이 급할 때는 자기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지 않아요. 배신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 또 여당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이 야당인 민주당은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단단히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좀 도와준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도와준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요. 다 그 사람들 챙기고 있어요. 자, 그러니 더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의 오히려 그 당의 목적은 아주 정권을 탈취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정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취임하고 지금까지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에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온갖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다. 그 결과 이번에 탄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당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당의 이익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은 어찌된 것인지 남날 싸움만 하고 이래서 국민들은 이 정치권을 보면은 아주 냉소하고 있어요. 차라리 국회의원이 없는 게 낫다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대한민국이 다 발전했는데 유독 정치만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19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입법 폭주하고 있어요. 거대한 힘을 모아가지고 입법 폭주,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내란이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거의 정치적인 내란이다. 여기 맞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야, 정치란 여야가 서로 협력해서 국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리당량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국회도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나라는 큰 이념 전쟁 중입니다. 남북한이 여러분들이 6.25 전쟁으로 이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 36년에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마자 45년
또 48년은 그야말로 참 아주 거의 3년 동안은 미군정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1945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48년에 북한이 또 이 정부를 수립했어요.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이래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효율점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이념 전쟁 중입니다. 이미 북한은 공산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이 사회주의는 유럽에서 이미 다 망했습니다. 소련도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중국도 여러분들이요,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면 폐기하고 아주 이 경제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는 공산 사회주의지요, 사실은요. 그러나 민주주의, 자유주의하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하고 이미 두 국가 체제는 이미 결판이 다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거. 그래야 국민들이 책임지고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회주의는 이미 다 패망했어요. 그런데 왜 국민들이 아직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종북 좌파라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보다 30배 이상 잘 살고 있다고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직도 이 이념 문제로 시끄럽습니까? 그럼 북한 사회주의가 좋고 공산주의가 좋은 북한이가 살아야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국민이 분열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우리가 이 종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953년 7월 20일 휴전했죠, 휴전. 언제나 다시금 전쟁이 재발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가게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이번 비상계엄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대명천지에 무슨 간첩이 있겠나? 아닙니다. 지금 간첩이 있다 해도 잡지 않는다고 소문났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 구인이 전원인데 지금 6명이라 그러죠. 3명 보선을 두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영향을 막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을 추천해서 그들을 갖다가 임명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아주 난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내란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헌법 제87조에 내란이란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할 목적 폭력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일을 가담한다는 사형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주 무서운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실시한 걸 두고 내란이다.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앞으로 지금 사법기관 조사를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내란이다 아니다 단정하는 것은 이게 너무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란의 동조자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자기 자유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란 동조자라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것이 그런 발상이야말로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상대방은
완전히 아주 죄인 취급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그거는 비판하고 단지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은 거대 이익 집단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기업이나 언론이나 또 심지어는 공무원 세계에서도 노조들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업체 노조원들도 상당한 월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날 여러분들이 파업하고 시위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노조 때문에 망가겠다. 유럽이 여러분들이 노조 때문에 다 나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업이 망하거나 말거나 국가는 망하거나 말거나 막 이런 태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참 국려직책으로 나온 그러한 선언이다, 선포다. 왜? 거대 야당의 입법 북조, 입법 독재지요 사실은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또 선거 부정을 알리기 위해서 느슨한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국회가 해제 결의, 그래서 거기에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무엇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바로 내란이냐? 현재 뭐 공수처, 검찰청, 경찰 서로 간에 자기들이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리저리 압력을 넣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은 민주국가에서 헌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지켜서 우리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도 내란이다, 아니다 속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이러다가 나중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그때 그러면 내란이라고 몰아붙인 사람들은 무고죄로 그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처벌받아야지요. 자기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 내란 공범자라고 했으니까. 내란은 아닌데 내란 공범자라고 덮어 씌웠으니까 그 사람들도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국가 더 혼란을 끼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에서 기각이 되어 돌아와서 무사히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만약에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좀 단축되더라도 국민 합의로 또 여야가 합의로 해서 대통령제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조금 일찍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임기를 좀 단축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살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자들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잘했다, 잘못했다,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내란이다, 내란이 아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민주국가에서 의사표현은 자유입니다. 그걸 가지고 억지로 강압해서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낙인을 찍고 제의시하면 안 됩니다. 결과는 상권분립의 사법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사를 충분히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지 여러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또 탄핵을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층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낼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지금까지도 지켜주셔서 오늘의 이런 땅덩어리는 작지만 대국적인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될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국가가 안정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욱 목사입니다.